자, 안녕 얘들아. 백인대장 수학학원 최영민 선생님이야.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예비 고3 친구들,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가 좀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어. 연습은 진짜 어려운 문제로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올해 수능 문제 같이 한번 변별력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그래도 작년 수능보다, 그 다음 평가 모의고사보다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었거든. 근데 항상 어려운 문제 위주로 연습하다가 막상 고사장에서 그냥 단순한 문제가 나왔어. 근데 한번 막 계산 꼬이고 안 풀리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당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늘 같이 뭘 연습해 볼 거냐면, 어떻게 문제를 읽고 좀 빠르게 푸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탁 차근차근 풀면 확실히 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을 지금 실제 수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같이 초점을 넣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좀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유익한 영상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가족권 먼저 볼게요. 21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지금 이식을 만족한대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밑줄 친 부분만 볼까요? 숫자 2는 나중에 생각하고 fx의 제곱 곱하기 f'x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연습한 형태잖아. 이거 뭐예요? 주어진 함수의 원시 함수를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무엇을 미분하면 이 좌변이 될까요? 바로 fx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미분하면 3 곱하기 fx의 제곱 곱하기 f'x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개수가 얘는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뭘 곱해주면 되겠어? 3분의 2를 곱해주면 얘를 미분하면 이 주어진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좌변의 원시함수를 한번 생각해봤고, 그렇다면 우변도 비슷한 형태잖아. 그치? 그럼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21번 문제는 대부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 막연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숫자 모양을 식 모양을 보고 이렇게 한번 출발해볼까 라는 생각,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우변 마저 볼게요. 자,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f2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미분하면 3 곱하기 f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속미분하면 f'2x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속미분하면 2가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전체 뭐가 곱해지냐면 6이 곱해진단 말이야. 근데 얘 개수는 지금 1이니까 앞에다가 미리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알겠나? 그럼 얘를 미분하면 바로 이 식이 된다. 한마디로 적절한 상수만 붙여주면 이 두 식이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만 잘 하고 다음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양변에 6을 곱해주면 4 곱하기 fx의 세제곱이 무엇과 같다? f2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6인데 어차피 그냥 상수로 6 곱하기 7을 상수 k라고 두면 간단한 상수 k,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f-1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잠깐 대입해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4 곱하기 f-1의 세제곱이 좌변이고, 우변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다시 f-1의 세제곱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f-1의 세제곱은 바로 뭐예요? 3분의 k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대충 파악이 돼. fx의 식이 뭔지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야. 나 조건도 지금 대충 몇 가지 함수값이 나와 있잖아. 그치? 이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그냥 뭐만 구하면 되겠다? 바로 이 k 값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3분의 k가 f-1의 세제곱이니까 어때요? f-1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나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 조건은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f-8분의 1이 바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6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 용감한 출발. 뭐야? 이 주어진 식에다 x에다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f-1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근데 그냥 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대입하면 반드시 뭘 쓰게 됐어요? 2x 플러스 1 식을 쓰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x는 2x 플러스 1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그치? 1을 더하니까 4분의 3이 나오지. 그치? 그렇다면 다시 한번 x에다가 4분의 3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1은 뭐가 되겠어요? 2배에서 1을 더해주면 바로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x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면 지금 2x 플러스 1은 뭘로 나오고 있어요? 2배에서 1을 더하니까 6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낯익은 숫자가 보일 거야.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6일 때 함수값도 문제에서 주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대입해서 나온 숫자를 다시 대입해주고 4분의 3을 그 다음에 나온 숫자 2분의 5를 다시 대입해주면은 어디까지 식을 연결시킬 수 있다? F6을 포함한 식까지 식을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 막연한 느낌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숫자 의미에 착안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식에다가 이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해본다? 마이너스 8분의 1을 야심차게 대입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f 마이너스 8분의 1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4가 뭐랑 똑같다? f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2x 플러스 1이 4분의 3이라고 했죠? 4분의 3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에다가 다시 뭐 대입해본다? 4분의 3을 또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f 4분의 3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4가 뭐하고 똑같다? 자, 4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2분의 5가 나온다고 했죠? f 2분의 5의 그 다음에 전체 세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x에다가 2분의 5를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f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 곱하기 4가 바로 뭐와 같다? f6 이거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k와 같다 이 얘기죠. 알겠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f-8분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세제곱은 그냥 1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f6은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의 세제곱은 그냥 8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함수값은 뭐밖에 없어요? f4분의 3하고 f2분의 5 이거밖에 그치? 안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f4분의 3의 세제곱 자체를 그냥 p라고 치환하고 그럼 얘도 역시 p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f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을 q라고 치환하면 f2분의 5의 전체 세제곱 역시 q가 되겠죠. 그럼 문제는 끝났지 여기서. 그치? 뭐야? k, p, q에 관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다. 알겠나요? 그러면 나머지만 계산하면 우리 쉽게 답을 낼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 계산까지 한번 꼼꼼히 해볼까요? 첫 번째 식은 뭐냐면요. 좌변 4는요. p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4p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q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식은 뭐가 되겠어? 4q는요. 바로 뭐야? 8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치? 요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볼까요? k는요. 4-p와 같고요. 4p-q와 같고요. 그 다음에 4q-8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이 두 식 한번 묶어볼까? 5p-q는 지금 4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p 플러스 4q가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양변에다 3을 곱해주면 15p 플러스 4를 곱해야 되는구나. 다시 곱해줄게. 양변에다 4를 곱해주면 20p 플러스 마이너스 4q 요 값이 16이 되니까 21p가 28이 나오죠. 그치? 따라서 p 값은 뭐가 된다? 3분의 4가 나온다. 자, p 값 3분의 4니까 q 값까지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k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알겠어? 따라서 k는 뭐가 됩니까? 4에서 3분의 4를 빼주면 3분의 8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자.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그 f-1의 전체 세제곱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 그죠? f-1의 전체 세제곱은 지금 뭐였어? 3분의 k였는데 k가 지금 3분의 8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9분의 8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따라서 f-1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9를 3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3분의 1승씩 계산하면 3의 그쵸? 3분의 2승분의 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분모 분자의 3의 3분의 1승을 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즉 3분의 2의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번 문제는 원래는 보통 공간도형 공간 벡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 수능은 특이하게도 평면 벡터, 특히 평면 벡터에서의 1차 결합 형태로 또 다른 벡터를 정해주는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흔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좀 올해 고3 수험생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본다. 자, 29번 문제풀이를 해보자면요. 자, AX 벡터, X의 자취를 지금 구해보는 건데요. 근데 지금 봐봐. AP 플러스 AR 벡터의 몇 배? 4분의 1배. 알겠어? 그러면은 요 벡터를 AS 벡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S의 자취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치? 왜냐면 4분의 1 AP 벡터 할 때 이 4분의 1 AP 벡터의 종점의 자취는 바로 뭐겠어요? 이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각 선분을 4등분을 다 해볼게요. 이래놓고 풀어주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4등분씩 다 해서 이 격자를 좀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이렇게, 야, 그림 괜찮지? 그치? 자,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 봤을 때 일단은 4분의 1 AP, 그러면은 이 4분의 1 AP 벡터의 종점의 자취는 바로 어디겠어요? 바로 요 선분이겠죠. 여기서부터 4분의 1 지점까지 여기로 움직인단 말이야. 같은 방법으로 4분의 1 AR 벡터의 종점의 자취는 바로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AC 선분의 4분의 1등분 여기 지점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두 벡터의 합을 AS 벡터라고 해버리면 S의 자취는 바로 뭐겠어요? 얘와 얘를 인접한 두 변을 하는 평행사변 경계와 그 내부가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요게 바로 S의 자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 AQ 벡터의 절반 있잖아. 얘도 역시 그냥 AT 벡터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은 T의 자취는 바로 뭐겠어요? Q가 BC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2분의 1 AQ, AT 벡터는 바로 뭐겠어요? AB의 중점과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잡았을 때 이 선분 위를 누가 움직인다? T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잘 봐봐. AS 플러스 AT 벡터를 AX 벡터라고 해버리면 X의 자취가 바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하나 고정이 돼 있는다고 생각해봐. T가 여기다 고정이 돼 있으면은 AS 벡터, S가 지금 이 평행사변형 내부를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거기다가 AT 벡터를 일괄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이 AS 플러스 AT 벡터, AX 벡터라고 할 때 X의 자취는 뭐겠어요? 바로 이 시점을 어디다 매달아줘? 여기 T에다 매달아 주는 거죠. 그치? T에다 매달아 줬을 때 요런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 거잖아. 그치? 요런 평행사변형이 그려지는데 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거죠. 그치? 알겠어요? 따라서 X의 자취는 바로 뭐야? 이 평행사변형 자체를, 이 끝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미끄러뜨렸을 때 그때 이 평행사변형이 훑고 지나가는 넓이, 그게 바로 X의 자취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쉬워. T가 만약에 여기 매달려 있다고 하면 X는 바로 어디겠어요? 요 평행사변형 내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바로 여기까지 미끄러지는 거야. 알겠나요? 그럼 여기까지 미끄러지면 최종 위치가 바로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 삼각형 ABC를 전체 넓이를 몇 등분한 거예요? 바로 16등분 했잖아요. 그치? 1, 3, 5, 7 다 더해주면은 16등분 했죠. 그치? 그 중에서 몇 칸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한 칸당 넓이는 바로 뭐예요? 한 칸당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16분의 1이죠. 알겠나요? 근데 전체 삼각형 넓이가 9라고 했으니까 한 칸당 넓이는 얼마가 된다? 16분의 9가 됨을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쉽습니다. 약분해 버리면 끝까지 계산만 잘하면 되겠죠. 8분의 45가 되고요. 그럴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 플러스 Q를 알고 싶으니까 바로 53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내져 있는 문제를 그냥 얘를 통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A, B, C 그려놓고 좀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이 그림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도록 그려주는 게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각 변에 뭐다? 4등분점을 잡아서 걔네들을 다 어때요? 격자를 그어서 이거 내에서 정확히 이 치수를 지켜서 그림으로 정확히 표현만 하면은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쉽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정규풀이는 아닌데 삼각형 ABC를 그냥 뭐로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9이기만 하면은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 항상 답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뭐다?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도 괜찮아. 즉 ABC 삼각형을 뭐로 본다? 직각삼각형으로 봐서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넓이를 구해도 좀 더 쉽게 계산은 좀 더 하겠지만 좀 더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한 두 가지 풀이 방법 정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정석풀이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 볼게요. 30번은 최고치 한계수가 6파인 3차함수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알파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g'x를 한번 생각해 보자. g'x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죠. 2 플러스 사인 fx의 제곱분의 분자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fx 그 다음 별도로 곱하기 f'x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 g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값을 갖는 어떤 x값들을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 g'x가 0되게 하는 x값들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0 이상 범위에서 이 g'p 값이 0이 된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g'p 값이 0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자가 0이 된다 이거죠. 분자가 0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 fp가 0이 된다든지 알겠어요? 코사인 fp가 0이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사인 fp가 최대한 상세히 적어볼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p가 다 어떤 형태란 얘기야? 바로 이런 형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더 작아져도 괜찮죠? 알겠어요? 함수값이 이렇게 되던가 또는 얘가 0이 안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바로 f'p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p가 바로 뭐가 된다? g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요거 조금만 더 볼까요? f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럼 f' 함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 되게 하는 p값은 뭐다? 많아야 몇 개? 많아야 2개, 최대 2개까지만 존재한다.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자, 그래서 가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조건 살펴보면 알파 1이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0은 둘 중에 하나씩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씩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G0이 뭐라고 했어요? 5분의 2라고 했죠, 그치? 그럼 G0을 한번 써볼까? 얘가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사인 F0 그죠? 2거분의 1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거야? 5분의 2가 된다 이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풀어주면 4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F0이 5하고 똑같으니까 사인 F0은 바로 뭘 만족한다? 2분의 1을 만족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잘 봐봐. 알파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은 뭐다? 이 둘 중에 하나 조건을 반드시 만족한다고 했어. 그쵸? 그런데 0은 어때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 안 하죠. 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 사인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0은 반드시 뭐다? 이 두 번째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F'0이 바로 0이다. 이런 거 하나 구할 수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값이 지금 뭐야? F0에 대한 사인 값이 2분의 1이야. 근데 F0이 뭐라고 났어요?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F0은 지금 뭐다? 6분의 파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조건은 다 봤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나조건은 지금 알파 2, 알파 5는 죄다. 둘 중에 하나씩을 반드시 만족하는 숫자야. 발음이 꼬이냐? 알파 2하고 알파 5는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숫자다. 그럴 때 나식을 한번 써보면 G 알파 5분의 1 역수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사인 F 알파 5 이렇게 지금 되고 우변은 G 알파 2분의 1 이걸 역수취해버리면 2 플러스 사인 F 알파 2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똑같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양변 2 지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올 수 있어. 그쵸?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사인 F 알파 5나 사인 F 알파 2는 아예 얘를 만족하던가 아예 다른 값이 되던가. 알겠나요? 근데 지금 잘 봐봐. 이 사인 값에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 등호 성립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죠. 그치? 한쪽에다가 한쪽 2분의 1 더해서 나머지 한쪽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 값이 둘 다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등호 성립할 수가 없죠. 이 말인 즉슨 무슨 얘기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 조건 만족 안 하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근데 지금 잘 봐봐.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P는 뭐다? 많아야 두 개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이미 뭐가 나왔어요? 0이 하나 나와버렸잖아. 그치? 알겠나? 그러니까 0이 아닌 다른 값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개? 많아야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바로 이거지. 알파 2하고 알파 5는 이 두 가지가 각각 하나씩, 어느 하나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이해 갔어요?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알파 2가 밑에 조건을 만족하고 알파 5가 위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지금 잘 보세요. 사인 F 알파 5는 바로 어떤 값이 돼야겠어요? 이 적절한 값에다 2분의 1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그냥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F 알파 2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fx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다? 알파 2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f 프라임 알파 2가 바로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3차 함수 fx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그 값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0,6분의 파이에서 그 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알파 1이죠? 그치? 첫 번째 그 값을 갖는 지점. 그 다음에 두 번째 gx가 그 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서 나온다? 알파 2에서 나온다 이 얘기야. 그리고 알파 2는 f 함수의 그 값을 갖는 지점이기도 하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알파 2라고 알파 2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근데 이거 잘 보세요. f 알파 2가 어떤 값을 갖겠어요? 사인 f 알파 2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f 알파 2는 지금 어때요? 6분의 파이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요 6분의 파이보다는 f 알파 2가 더 작아야 되죠. 6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가능하죠. 그치?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그죠?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또 뭐냐?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6분의 뭐, 아이고야. 마이너스 6분의 2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갈 수가 있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럴 때 어쨌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든 f 알파 2가 사인 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 값 자체가 6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은 f 알파 2의 최대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얘가 어쨌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보다는 같거나 작아. 알겠어? 그리고 얘는 6분의 파이보다 무조건 얘는 6분의 파이로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이 사이를 얘를 이렇게 3차함수로 이었을 때 반드시 중간에 뭐가 존재해요? 반드시 중간에 요 함수값이 뭐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 존재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함수값이 어떤 c에 대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자. fc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러면은 이 c는 뭘 만족해요?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죠.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g'c가 0이 되는 거죠. 알겠어? 따라서 c 역시 뭐야? 이 알파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얘가 첫 번째 알파고 그래서 알파 1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알파야. 알파 2야. 그럼 알파 1하고 알파 2 사이에서는 뭐가 존재 안 해? g' 값이 0 되게 하는 c가 존재 안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은 조건에 맞지 않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sin f알파 5는 1이다. 그 다음에 sin f알파 2는 2분의 1이다. 이거는 틀립니다. 그죠?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이번에는 얘가 1이 되는 거야. sin f 알파 2의 요 값이 지금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이 되면 얘가 1보다 크니까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요. 알겠어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러면서 요 sin f 알파 5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뭘 만족한다? 이 알파 5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알겠어요? 알파 5가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한마디로 f 프라임 알파 5가 바로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3차 함수 fx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데 잘 봐봐. 여기가 지금 0,6분의 파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의 극소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알파 5가 0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5에서 극소값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0이 지금 알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1하고 알파 5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알파 2, 알파 3, 알파 4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알파 2, 알파 3, 알파 4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이 첫 번째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알파 2, 알파 3, 알파 4의 위치를 우리가 꽤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그때 요게 바로 알파 2가 될 테고요. 같은 방법으로 함수값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될 때. 그죠? 요 값이 지금 알파 3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함수값이 뭐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될 때. 알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될 때. 그럴 때 요게 지금 뭐가 된다? 알파 4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f 알파 5, 그러니까 알파 5에 대한 함수값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라는 얘기야. 여기서 더 알파 4하고 알파 5 사이에 또 어때요? 이 값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바로 알파 5일 때 함수값보단 더 작아야겠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f 알파 5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인 값이 이 f 알파 5에 대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알겠어? 그러면은 요 범위 내에서 f 알파 5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삼각함수 그래프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보자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지점이 어디하고 어디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전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와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게 되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치? 이 그 x값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5파이, 마이너스 6분의 21파이니까 이 사이에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자, 얘들아 그래서 축하해 거의 다 풀었어. f 알파 5가 어쨌든 이 3차함수의 극소를 갖는데요. 이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fx의 개형을 한번 잡아보자. 3차함수 fx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0,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어디서 지금 극소를 갖는다? 알파 5에서 극소값 아까 뭐 했어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극소값이었잖아. 그치? 요걸 만족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6파인 3차함수 fx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봐봐. 요 극대값하고 요 극소값의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요? 그치? 3파이 차이가 나지. 그치? 그러면 요 3파이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얘가 지금 y는 fx잖아. 그치? 자, y는 f'x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f'x를 생각해 보면 얘가 0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 알파 5에서 다시 0이 되잖아. 그치? 그럴 때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최대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3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다.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6분의 그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했잖아. 그래서 6분의 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예요? 바로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3이 곱해지고 그 다음 fx 자체의 최고차항 계수가 6파이라고 했으니까 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18파이가 되는 거지. 절대값이. 자, 여기에다가 뭘 곱해줍니다? 알파 5-0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이 값이 뭐와 같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 바로 3파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간단히 계산해보면 알파 5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3차 함수의 성질을 좀 더 활용해 볼까요? 이 극소값이 1,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y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쵸? 여기 또 다른 교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있지.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거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2대 1인데 얘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다. 요 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할 거야. 그래서 fx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6파이라고 했으니까 6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렇게 지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때 뭘 구하고 싶은 거야?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이 값을 알고 싶은 거죠.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까 요거 g함수 미분했었죠. 그치? 2 플러스 사인 fx의 제곱이니까 f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의 전체 제곱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f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볼까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로 나와요? f 마이너스 2분의 1은 간단하지,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돼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그냥 간략히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함수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f 프라임 함수는 어차피 우리가 그냥 계산 좀 해볼까요? 6파이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12파이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0돼서 사라지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가 돼서 2, 3 2분의 27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계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지금 그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요 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알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얘는 2분의 3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4분의 9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를 곱해주면은 얘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27파이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 버리면 3루트 3파이가 되고 답은 얼마가 된다? 27이 됨을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사실은 그냥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하도록 어쨌든 목적이 뭐다? y는 fx의 개형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다. 알겠나요? 그리고 큰 주제를 얘기하자면 0,6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갖는다. 요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 따져봐서 알파 5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근데 f 알파 5가 뭐가 되는다? 어쨌든 사인 값이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었어야 했죠. 그치?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알파 2, 알파 3, 알파 4 g 프라임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알파 값이 3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f 알파 5의 범위를 잡을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어때요? 알파 5의 함수값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때요? y는 fx씩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21번, 29번, 30번 변별력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 순서에는 나머지 4점짜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